네, 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였죠. 왜냐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증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고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사증후군들, 이런 것들이 모두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의 이제 기준이 아시아랑 이제 아시아가 아닌 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BMI가 25 이상부터는 과체중, 30 이상인 경우에 이제 비만이라고 하게 되고요. 복부둘레 역시 또 약간 아시아인과 서양인들이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비만의 경우에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경우에 부비만이라고 보게 됩니다. 기본 국가검진, 건강검진에서도 키 몸무게, 복부둘레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약, 비만 식욕 억제제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죠.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을 하는 경우들이 적발되게 되어서 약 처방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는 식욕 억제제를 BMI에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인 분들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비만 처방에 대해서는 일단 먹는 약이 식욕 자체를 낮춰주는 쪽의 약이 있고요. 대사를 높여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군것질을 좀 많이 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런 충동 조절을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식욕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컨트롤 해주는 또 약들이 있는데요. 뭐 부종을 빼주는 약, 포만감을 주는 약, 손발이 차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약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가 바로 펜타민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BMI 25 이상인 분들만 처방이 가능하고요. 펜타민 계열의 약은 약간 우리를 좀 업시켜줘요. 좀 조증 상태로 만듦으로써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붕 뜨는 느낌?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밥 생각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약은 굉장히 강력한 식욕 억제제 있는데 단점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장복을 할 경우에 오히려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는 막 억지로 높게 항진시켜주는 상태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쪽이 고갈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완전히 우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용량도 아주 저용량에서부터 반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내성이 생겨요. 또 이런 약들,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이제 한 알로 올려가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약을 좀 줄여 나간다든지 뭐 운동을 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식욕을 낮춰주는 또 다른 계열의 또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약들은 원래 식욕 억제제로 개발된 약들이 아닙니다. 좀 유명한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항경련제, 간질 환자들에게 쓰는 약인데 이 약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부작용이라는 거는 원래 나와 있는 목표 그 약의 효과가 아닌 그 외의 효과들을 다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이 식욕을 떨어뜨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을 식욕 억제제로 쓰게 된 것이죠. 또 최근 또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우리가 막 어지럽고 균형 감각에 또 문제가 생기는 이 질환을 때 쓰는 또 성분이 있는데 이 약도 식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 식욕 억제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 비단 이런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인 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수적인 작용을 오히려 이용해서 쓰는 그런 약들도 간혹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대사를 높여주는 약입니다. 그 약은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그거는 콧물약입니다. 사실 비충혈제, 코가 막히고 막 이럴 때 쓰는 그 약이 들어가고 보통 카페인 성분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성분 이런 약들이 섞여 있는 그런 약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사, 우리 몸에 약간 열을 내주면서 대사를 높여주는 그런 약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녹차 추출물, 뭐 L카르니틴이라고 해서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 식사하기 전에 뭐 미리 먹는 약, 그 외에 다양한 또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변비에 대한 약을 이제 좀 변비가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해주는 목적으로 변비
감비약 성분이랑 뭐 좀 간 해독에 도움되는 성분이 붙어있는 뭐 그런 약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찐 이유가 밤에 먹어서인지 뭐 군것질을 많이 해서인지 밥 자체를 많이 먹어서인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을 설명드리자면 군것질, 단 거, 특히 여자들은 이 생리기간에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약을 그 생리기간에만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이 약은 일종의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은 일종의 항우울제의 약입니다. 그래서 분류 자체는 항우울제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거는 충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단 거 땡기는 거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또 나는 단 거를 안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약을 드실 필요가 없겠죠. 그 분의 그 현재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상태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맞춰서 상담 받으시고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사제가 있죠. 한참 많이 사용했던 삭센다. 우리가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을 하다가 이게 당뇨약으로는 승인이 안 됐는데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된 주사제입니다. 이런 예가 하나 또 있어요. 비아그라. 이 약이 원래 심장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심장약으로는 허가를 못 받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발기부전제로 사용되고 있는 전설의 비아그라처럼 삭센다도 그렇게 나온 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삭센다와 주사제가 아주 그냥 동이 났어요. 저의 추측인데 그 이유는 아마 미국에서 난리가 난 마운자로, 뭐 위고비 이런 주사제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곧 상륙 예정입니다. 이 주사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사제를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사제의 특징은 일단 1번은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먹는 약은 다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런 주사제는 좀 구역질이 난다. 울렁거린다. 속이 좀 불편하다. 이 부작용 외에는 사실은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울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도 울렁거리니까 사실 식욕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러 애써 위장약을 처방드리진 않지만 뭐 정 불편하신 경우에는 위장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제나 먹는 약을 했는데도 도저히 살이 빠지지 않는다. 살이 빠지지가 않는다. 근데 BMI가 30이 넘거나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기신 분이다. 그리고 BMI가 아예 35 이상의 고도비만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 위풍선 내시경 시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술이 비급여였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급여가 가능해졌고요. 실비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운동. 식이 조절과 운동. 정말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줄이고 식이조절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약만 먹으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요요가 무조건 옵니다. 근육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요가 잘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요요가 오지 않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